2020년 3월 6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WWE 전문 유튜버 뚱이고요. 오늘자 WWE 뉴스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소식은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의 소식입니다. 이미 며칠 전에 제가 보도를 해드렸다시피 이미 현지 언론 몇 군데서는 스티브 오스틴이 조만간 3월 16일 날짜 러 TV쇼에 출연하기로 내정됐다라는 소식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WWE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또 트위터를 통해서 스티브 오스틴이 러 TV쇼에 출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3월 16일 스티브 오스틴의 상징적인 숫자 316 기념을 해서 316 데이를 완전히 꾸민다고 하는데, 이전에 그 브래드 셰퍼드의 보도가 나왔던 대로 이날 쇼 자체가 스티브 오스틴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오스틴이 상당히 큰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케빈 오웬스와의 연계, 그리고 지금 케빈 오웬스와 세스 롤린스의 레슬매니아 맞대결 줄거리에 스티브 오스틴이 좀 개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브 오스틴의 2주 뒤 러 TV쇼 출연이 발표된 가운데 바로 내일 있을 스맥다운 TV쇼에서는 이제 케빈 내쉬의 스캇 홀, 그 다음에 이제 션 월트먼까지 NWO의 멤버 3명만 일단 알렉사 블리스의 머머더 블리스 토크쇼에 출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명예전당, 물론 지난번에 벨라토이스가 알렉사 블리스의 소개에 따라서 TV쇼에 출연을 해서 뭐 명예전당 헌액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애리조나 팬들 앞에서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와 비슷한 흐름으로 NW의 3인방이 명예전당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헐크 호건의 출연 소식은 일단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명단에도 빠져 있고 이름이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헐크 호건이 지금 허리 관련된 건강 상태 때문에 여기 출연이 좀 불발됐을 가능성도 있고, 뭐 기타 일정, 뭐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헐크 호건은 여기에 출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이크 로버츠 옹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번주 다이너마이트 TV쇼에 등장을 해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는데, 사전에 녹음을 했던 토크 이즈 제리코, 크리스 제리코의 팟캐스트에서 여러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본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올 엘리트 레슬링으로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스 맥맨에게 실망했던 어떤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건강에 관련된 그런 사건입니다. 본인이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건강을 되찾았고, 이거를 자랑하러 빈스 맥맨을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빈스 맥맨에게 내가 이제 몸 좋아졌으니까 살도 빠지고 지금 내 몸 상태가 너무 건강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명예전당 헌액자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한테 역할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러 갔는데, 3개월 만에 18kg을 뺀 제이크 로버츠를 보더니 빈스 맥맨이 막 뭐 잘했다, 와 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한테 막 잔소리를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이 잔소리의 이유는 못마땅해서. 근데 뭐가 못마땅하느냐, 빈스 맥맨이 생각할 때는 제이크 로버츠가 이제 TV쇼에 나오면은 이제 본인의 상징인 이 뱀을 좀 이 목에 두르고 TV쇼에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제이크 로버츠가 살을 빼니까 빈스 맥맨이 볼 때는 그 맛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 느낌이.
그 좀 풍채가 있던 분이 뱀을 들고 나오는 거랑 좀 살이 빠진 사람이 뱀을 들고 나오는 거랑 이 느낌이 안 산다고 생각을 해서 제이크 로버츠가 살 뺀 거를 지적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래, 지적은 할 수 있어. 근데 이 다음이 또 문제인데, 나중에라도 운동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거나 뭐 운동하는 그런 뭐 사진, 영상 이런 게 내 눈에 띄면은 너한테 벌금을 물리겠다. 요렇게 해서 뭐 118만원, 1000달러 요런 벌금 위협까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이크 로버츠는 이제 빈스 맥맨과의 만남을 뒤로 하고 AEW로 갔다라는 그런 정말 씁쓸한 사실입니다. 뭐 빈스 맥맨이 처음에 뭐 살을 빼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저거는 진짜 일종의 갑질이 아닌가. 우리 노망난 영감님의 정말 갑질, 정말 지긋지긋한데, 요거는 조금 심각한 사건이 아닌가. 뭐 사건은 좀 아니고 그런 심각한 경우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레전드 우리 형님들 한 명 두 명씩 등 돌리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죠. 자,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첫 번째 파트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페이지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남자친구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이 해당 사진과 함께 페이지가 난소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페이지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페이지가 이제 난소 쪽 건강이 이제 좋지 않아서 본인의 그런 일종의 좀 개인적인 그런 뭐 정말 사적인 문제인데, 본인이 임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뭐 예전에 뭐 토탈 디바스나 뭐 관련된 다른 인터뷰에서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페이지가 결국 난소 낭종을 제거하는 이런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낭종이 갑자기 발견됐고, 갑자기 이제 이번 화요일날 갑자기 뭐 복통을 호소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번 주에 있었던 그 더블 백스테이지, 원래 그 프로그램도 이제 페이지가 매주 거의 나가는데, 그것도 그래서 갑자기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드러머인 남자친구가 당일 밴드 공연을 갑자기 취소해서 막 팬들한테 막 욕먹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 남자친구가 개인적으로 지금 내 여자친구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내가 공연을 취소한 건데 왜 니네가 그런 걸로 뭐라고 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팬들한테 오히려 맞서는 그런 글까지 올린 걸 봤는데, 상당히 남자친구가 멋있는 분인 것 같다라는 또 그런 생각까지 했고, 페이지가 나중에 또 본인의 트위터에 몸 상태가 괜찮다라는 그런 글까지 올렸기 때문에 부디 회복해서 다시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케인 벨라스케스의 트위터에 론다 로우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론다 로우지를 만나서 기뻤다. 론다 로우지는 선구자다. 이 선구자, 우리 선배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고, 이 분야 안에서 본인의 그런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 론다 로우지를 만나서 내가 영감을 얻게 됐다. 뭐 요런 글과 사진을 남겼는데,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 WWE 본사를 방문했다. 케인 벨라스케즈와 론다 로우지가 방문을 했는데, 케인 벨라스케즈 같은 경우는 지금 WWE 복귀를 이미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본사 방문한 거는 뭐 놀랍지 않아요. 이미 돌아올 사람이라. 그런데 론다 로우지는 지금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알려진 게 전혀 없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론다 로우지가 지금 갑자기 WWE 본사를 방문한 게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론다 로우지가 올해 레슬매니아 때 등장을 할 거라면은 케인 벨라스케즈가 이 사진 안 올렸겠지. 이 트윗을 안 했겠죠. 이거를 이제 깜짝 놀래켜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를 올렸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언론에서는 이거 론다 로우지 또 레슬매니아 뭐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막 지금 뭐 계획이 바뀐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론다 로우지가 레슬매니아 나오려고 여기 본사를 방문한 거면은 이거 팬들 놀래키려고 이거 사진 올리지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여론은 의심은 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론다 로우지가 본사 이번에 방문한 거는 그냥 지금 레슬매니아랑은 관련 없고 그냥 먼 미래를 위해서 그냥 한번 방문해서 그냥 문안 인사 올린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론다 로우지 여기 왜 본사를 방문했을지 한동안 좀 관심을 많이 끌 것 같습니다. 자, 또 10초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두 번째 파트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어제 골드버그가 이번 주 WWE 더 범프에 출연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 중에 일부를 제가 인터뷰 내용을 전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누락된 이후에 나온 다른 인터뷰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보니까 팬들이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요런 이야기, 그리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요게 두 가지가 지금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번 슈퍼쇼다운 때 벌어진 일은 우리가 골드버그라는 개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실 뭐 경기력 요런 부분에서는 조금 골드버그를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골드버그만 딱 놓고 그 사람만 비난하는 건 아니거든요. 골드버그에게 레슬매니아 전에 갑자기 계획을 바꿔서 핀드에게 타이틀을 뺏었다, 이거를 빈스 맥맨이 갑자기 계획을 바꿨다, 이 현상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 지금 골드버그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마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레슬링을 보고 있는 분들, 뭐 여기 지금 골드버그가 뭐 진정한 레슬링 팬이라고 뭐 얘기는 했지만, 저거는 이제 저 사람 생각이고, 지금 대부분의 모든 팬들은 어쨌거나 현상을 뭐라고 할 뿐, 그리고 빈스 맥맨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골드버그 개인한테 뭐 그런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골드버그가 비난받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기 때문에 지금 요 얘기가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골드버그가 개인적으로 노력도 그래도 하고 있고, 본인이 그런 준비 시간이 짧은 거에 비해서 지금 본인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버그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존중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라이백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번 레슬매니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왜 갑자기 골드버그가 챔피언이 됐는가에 대한 주제로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라이백 같은 경우는 본인이 WWE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빈스 맥맨이라고 하는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한 걸 토대로 빈스 맥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빈스 맥맨이 왜 레슬매니아 계획을 갑자기 바꾸게 됐는지, 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골드버그를 욕먹게 만들어서 그 욕먹는 골드버그에게서 로만 레인즈가 타이틀을 빼앗아서 로만 레인즈를 영웅으로 만든다, 이게 빈스 맥맨의 생각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뭐 공감은 안 되지만 빈스 맥맨의 생각, 이거는
라이백의 정말 지극히 라이백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존시나와 핀드의 대결 누가 이길까? 라이백은 존시나가 이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빈스 맥맨은 아까 앞에 뭐 로만 레인즈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 빈스 맥맨은 어떤 소수 몇 명한테 꽂히면은 다른 거 안 보인대. 다른 거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여. 그러니까 지금 빈스 맥맨도 이제 존시나를 뭐 거의 막 내 새끼 마냥 품고 이제 있는 상황이고, 존시나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서 좀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빈스 맥맨이 존시나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핀들을 던지지 않겠느냐? 요렇게 추측을 한 것입니다. 존시나와 핀드의 맞대결은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팬들한테 좀 뭐 다양각생한 반응을 유도하겠지만, 지금 핀드가 지금 골드버거한테 타이틀 뺏긴 마당에 만약에 레슬매니아 때 존시나한테까지 또 지면은 이거는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요 논리, 요 생각은 정말 라이백의 추측일 뿐 저의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실 분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세 번째 파트 여러분들 자유롭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초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일 출전 징계를 지금 이제 받고 있는 사모아조가 최근에 스포츠 바이블 요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여러가지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AJ 스타일스와 만났던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TNA 때 상당히 오래 같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WWE라고 하는 이제 대형 회사에서 만나게 됐는데, 본인과 AJ 스타일스 사이에 있는 그런 약간의 경쟁 심리, 둘이 워낙 사이가 좋기 때문에 친한 사람끼리 좀 약간 그런 친구들끼리 막 누가 더 공부 잘하나, 누가 이번에 시험 몇 등 하나 막 이런 걸로 막 귀여운 경쟁하듯이 둘 사이에 약간의 경쟁 심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과 AJ 스타일스가 WWE 안에서 만난 거는 필연이다.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이런 대결, 무대, 레슬링 하는 것들, 이런 거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디가 최근에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 팟캐스트 출연해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의 동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프 하디가 며칠 전에 WWE 백스테이지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 WWE 무대로 복귀할 거다, 이런 말들을 남겼었는데, 이제 형으로서 동생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봐왔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과정, 그리고 본인이 복귀를 선언하는 그 TV쇼에 출연한 것들, 여러가지 TV 프로그램, TV쇼라고 하면은 저기 WWE 무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WWE 백스테이지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제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메타디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자랑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프 하디가 많이 아팠다, 막 입원까지 할 정도로 지금 몸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 일을 겪고 난 뒤로부터 본인의 몸을 관리하고 건강관리, 지금 뭐 회복뿐만이 아니라 지금 추측하기로는 제프 하디가 좀 술을 끊고 아니 끄는 건 아니고 술을 좀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프 하디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본인의 몸을 돌보면서 복귀까지 했다라는 이런 거에 형이 자랑스러워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 주 데이브 멜처 이제 레슬링 옵저버 뉴스레터 내용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쉐이나 베이즐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러 TV쇼 리뷰할 때 제 시청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했을 때 쉐이나 베이즐러가
반응을 너무 못 받았다. 카이리 세인과의 경기가 너무 별로여서 팬들이 막 딴짓하고 막 지루해하는 반응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다. 요런 얘기 했었고, 쉐이나 베이즐러를 홀로 활용하는 게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빈스 맥맨이 쉐이나 베이즐러를 좀 의심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 포레이먼이 추천을 했고, 포레이먼을 믿고 쉐이나 베이즐러를 일단 밀어주곤 있긴 하지만, 빈스 맥맨은 쉐이나 베이즐러로부터 뭔가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딱 한 번, 이번 주 딱 한 번 그냥 팬들한테 냉담한 반응을 받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반복된다면은 빈스 맥맨의 마음이 바뀌는 거는 정말 이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쉐이나 베이즐러도 지금 이대로 가면은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일단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네 번째 파트 자유롭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고요. 다음 영상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